대표님, 그럼 많은 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시는 수익 분석을 해주실 시간이겠습니다. 장기방 같은 경우는 공과금, 저희가 흔히 말하는 수도, 전기, 가스 요금이 보통 일반적인데요. 해당 업장 같은 경우도 평균 수준이 150만 원 정도 공과금 지출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순수익이 지금 개시 20개 기준 단가가 66만 원에서 88만 원까지 받고 있으시니까 매출이 못해도 1,400 정도 나오실 건데, 여기서 임대료를 빼고 그리고 공과금을 제외한다고 하면은 저희가 이론상 1,000만 원 이상 충분히 수익 가능한 물건입니다. 보증금 1억 넣고 월 순수익 1,000만 원을 가져갈 수 있는 물건이에요. 그리고 무권리 물건이었습니다. 계약됐나요 혹시? 네, 지금 나오자마자 저희가 10분 내로 계약을 체결했고요. 그리고 이 업주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하나의 물건만 접수했는데, 건물주분이 하나의 똑같은 컨디션의 물건을 소유를 하고 계셨어요. 두 군데 업장을 저희가 동시에 계약을 완료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청주에 왔어요, 대표님. 네.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멀지 않은 것 같네요. 네, 서울에서도 충분히 접근 가능한 곳이고요. 해당 업장 같은 경우도 일방 위주가 아니라 장기방 위주로 하다 보니까 굳이 이쪽에 상주를 안 하더라도 서울에서도 충분히 운영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럼 오늘 보는 물건이 특별하다고 하셨는데 어떤 점이 좀 특별한가요? 보통 같은 숙박업은 1박 단위로 많이 운영하시는데, 해당 업장 같은 경우는 1박을 전혀 이불로 안 받고 계시더라고요. 그 이유가 지금 평균 이제 달방 단가는 보통 35에서 40 정도 형성된 반면에, 지금 청주 같은 하이닉스 배우 수요가 있는 곳은 지금 달방이 60에서 70만 원 이상으로 상당히 높게 형성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 원래 보통은 어느 정도 나오나요? 보통 매출은 장기방 위주로 했을 때 1억 투자하면은 저희가 한 400에서 500 정도, 이 정도 수익이면 괜찮다고 보는 반면에, 해당 업장 같은 경우는 1억 투자에 순수익이 900에서 1000만 원 이상 가능한 상태입니다. 원래 보증금 1억 원에서 순수익 900만 원에서 1000만 원이 흔한 케이스인가요? 흔하지 않고요. 근데 저희가 이런 좋은 물건을 찾으려고 실제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물건을 어떻게 찾게 되셨나요, 대표님? 물건을 찾게 된 거는 제가 장기방 수요를 파악하다가 청주라는 곳이 굉장히 수요가 많은 걸 확인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인근에 있는 업장에 다 전화를 돌렸습니다. 근데 해당 업장 같은 경우는 이런 임대차 의사가 조금 있으셔서 제가 1년간 설득 끝에 지금 겨우 계약을 하게 된 사례입니다. 근데 그렇게 좋은 물건이면 사장님은 쉽게 내놓으려고 안 하실 것 같은데 그래도 어떻게 흔쾌히 주셨네요. 지금 숙박업이 굉장히 손바뀜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고요. 예전에 이제 70대 이상의 노모분들이 많이 운영하셨는데, 이 자제분들이 오히려 부모님이 고생하시는 걸 보기 싫어서 임대로 많이 접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해당 업장 같은 경우도 부모님은 운영하고 싶어 하셨지만은 자제분들이 이제 좀 고생 그만하시고 쉬시라고 이제 임대차를 놓게 되었습니다. 너무 좋네요. 그럼 물건 한번 보러 가실까요? 네, 안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지금 장기방이 다 차 있는 상태라서 오늘 일시 예정이 한 곳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조용히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안내실도 보시다시피 거의 상주를 안 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거의 창고처럼 일반 숙소와는 다르게 미용 티슈를 안내실로 이렇게 막아놓은 상태고, 그만큼 관리 빈도가 낮다라고 보여질 것 같습니다. 이렇게 화장실도 지금 거의 창고용으로 물건을 적재해 놓으셨네요. 그래서 해당 업장 같은 경우는 직업이 있으셔도 부업으로도 충분히 운영 가능하신 상태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빈방 1층에 배기구 하나만 지금 남아있는 상태고요. 사실 이 방도 지금 판매가 이루어졌는데 입실 대기 상태예요. 안쪽 한번 보시겠어요? 장기방 같은 경우는 크게 시설하실 필요 없이 지금 도배랑 장판 정도만 바꾸신 것 같은데, 이것도 좀 노후가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더라도 달방 단가를 60만 원에서 70만 원까지 받고 있으십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화려하지 않네요. 그렇죠. 근로자 수요 같은 경우는 방문 목적이 뚜렷하기 때문에 숙박에만 비중을 두셨고요. 화장실도 보시다시피 별다른 설비 없이 사용만 할 수 있게끔 이렇게 꾸며 놓으셨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숙박업 하면 인테리어가 가장 중요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비즈니스 상권은 어떤 점이 다른 건가요? 비즈니스 상권 같은 경우는 사실 시설 투자잖아요. 숙박업 자체가. 당연히 저희가 시설 말고는 내세울 게 많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설이 중요한 반면에, 이런 장기방 위주는 위치가 되게 중요합니다. 여기도 지금 바로 옆에 산업단지가 붙어 있기 때문에 별다른 시설 투자 없이 지리적 이점 때문에 방문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혹시 출장이나 장기 투숙 고객들은 방을 볼 때 어떤 기준으로 방을 선택하시나요? 당연히 역주변이라든지 교통의 편의성을 먼저 보시게 되고요. 근로자분들은 객단가를 보실 것 같습니다. 대표님 말씀 들어보니까 결국 중요한 건 건물 자체보다 누가 들어오냐, 어떤 수요가 들어오냐가 중요한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관광 수요가 되게 중요하지 않냐라고 생각하시는데, 오히려 이렇게 무인화 가능한 장기방도 굉장히 좋은 숙박업 사업 아이템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숙박업소 같은 경우는 문 자체가 나무로 된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지금은 방화문으로 철제문으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비용도 교체를 직접 하시면 비용에 45만 원 정도 들게 되는데, 그런 비용 절감도 가능했다라고 보여집니다. 방화문을 꼭 해야 되는 건가요?
숙박업은? 방화문도 하셔야 되고요. 방화문뿐만 아니라 필름지를 입힌다 하셔도 방화 필름을 사용하셔야 되고, 그리고 블라인드, 커튼 같은 경우도 방염 재질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어떤 기준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네, 당연히 소방법에 관련된 부분이고요. 과거에 지어진 건물이기 때문에 스프링클러나 설치 의무는 없긴 하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방화문이라든지 방염 소재는 사용하셔야지 소방법에 준수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대표님 여기 말고도 계약한 물건이 하나 더 있다면서요? 그래도 저희 시청자분들께 계약된 물건은 보여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지금 바로 도보 1분도 아니죠. 10초 거리에 위치한 평화모텔이고요. 바로 옆에 있었네요. 네, 그래서 제가 사실 부동산 중개를 접수한 거는 평화모텔이었는데 중개 거래하다가 대화모텔도 본인 소유라고 말씀하셔서 같이 거래를 했습니다. 그럼 임대인분께서 하시는 김에 두 건물 모두 거래해 주시는 거예요? 네, 본인은 이제 더 이상 근로를 하지 않고 월세를 받으면서 편히 쉰다고 하시네요. 사실 저희가 대화모텔부터 보여드린 이유가 평화모텔은 지금 빈방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이게 이번만 없는 게 아니라 지금 한 달 내내 빈방이 없었고요. 지금도 대기 수요자는 넘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형태의 이제 숙박업소들은 주차장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지금 바로 뒤편에 보시는 것처럼 주차장도 별도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주차장 건물도 모두 이제 임대인분 소유 건물이다 보니 편하게 이용하시면 되고, 이것도 1층만 있는 게 아니라 지하층도 있기 때문에 총 주차 대수는 12대까지 가능하다고 하십니다. 아, 주차장은 원래도 빌려주시는 건가요? 주차장은 비용을 받고 빌려주시는 경우도 많고요. 장기방 단가가 높게 형성되어 있지 않은 곳이 많기 때문에 그런 곳들은 주차 비용을 별도로 받고 있는데, 지금 건물주 분께서는 별도의 주차 비용 없이 12대까지 사용하라고 이제 허락을 하시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주차장이 중요한 이유가 근로자 대부분은 이제 차량을 이용해서 출퇴근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런 주차장 여부도 장기방 선택에 있어서 중요 요소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도 한번 살펴보실까요? 지금 평일 오후임에도 불구하고 차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서울 수도권만 유동인구라든지 인구가 많다고 생각하시는데, 이런 산업단지 부근도 굉장히 많은 유동인구를 보유하고 있고요. 실제로도 숙박소가 차고 넘치는 상황입니다. 여기가 차량 입구가 들어가는 큰 대로변이고요. 되게 서울만 좋다고 생각하시는데 조금만 시야를 넓게 보시면은 이렇게 굉장히 좋은 지역에도 저렴한 금액에 임차 매물을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 이 영상을 통해서 시청자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네, 숙박업 투자는 굉장히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해당 물건처럼 장기방 운영 형태도 큰 수익성을 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린 사례인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물건이 아니라 수요를 먼저 봐야 한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결국 숙박업 투자는 물건보다는 수요를 보시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대표님, 사람들이 물건을 볼 때 이 물건의 수요가 과연 있을까 할 때 어떤 것들을 주로 봐야 될까요? 지금 굉장히 다양한 플랫폼이 존재하기 때문에 만약에 일방 위주의 운영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국내 플랫폼인 야노자와 여기어때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장기방 위주의 운영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장기방도 플랫폼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달방닷컴이라든지 이런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그 지역의 단가가 얼마나 형성되는지 보시면은 수요를 예측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물건 어떻게 보셨나요? 또 여러분이 궁금하신 지역이나 궁금하신 매물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직접 검토해서 다음 영상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숙박업 11년차 더심 대표 김용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